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차트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니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공감도 되고 궁금하셨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니님한테 좀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았을지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좀 고민되고 뭐 그러는 시장에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니까 자,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종목명은 가렸습니다. 이게 뭐 괜히 오해를 하실까봐 가렸는데, 뭐 이런 차트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때부터 보면 올해 초잖아요. 벌써 1년 가까이 되는데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서 슬금 이렇게 막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어딘가에 막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막 되게 희망찼던 때였으니까. 근데 물렸어요. 어쨌든 물려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늘어지는 와중에 뭐 물도 탔겠죠. 막 이런 때 물도 타고 했는데 뭐 못 빠져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 평단을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단 한 요 정도까지 한 6,000원이죠. 6,000원 부근까지 낮춰놨는데 이때까지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좀 반전이 되더니 갑자기 요런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뜨면서 탈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수익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겪잖아요. 좀 마음고생 많이 오래 하고 물도 타고 뭐 관리도 하고 할 만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장대 양봉이 뜬다던가 아니면 슬슬 올라가지고 보합권까지 오고 그 이상 수익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다행이다 이러면서 탈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디서 팔지 막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팔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이 종목만 안 좋아지진 않았을 테니까 계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감사하다 하고 팔았는데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내가 팔고 나서 대충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 그래서 막 고점까지 막 뚫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진짜 막 허탈함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한 번쯤 다 경험해보지 않나요? 이럴 때 과연 여기서 파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여기까지 갔을 때 뭐 따로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았으니까 뒤돌아보고 딱 그냥 끝 이래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님한테 좀 총체적으로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저희 클럽 안에서도 사실 자주 나오는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종목은 매번 다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은 오랫동안 좀 고생했던 종목이 보합권 가고 약수익권까지 가서 이거 다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전에 6,000원 정도의 평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요 부분일 거예요. 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적 갈등이, 고민이 왜 시작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긴 시간 질질질질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누군가는 홍길동은 질질질질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둘리는 이 과정 동안에 그냥 시간이 걸렸지만 충분히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갭이 발생을 합니다. 둘리는 이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이 굉장히 좀 덜했을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홍길동은 너무너무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물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어, 이런 후회가 계속 막 더 겹겹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후회를 만회하고자 좀 조급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그러겠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심적 데미지가 홍길동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요. 근데 둘리는 같은 시간 안에서 이렇게 흘러왔지만 데미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기서 차이는 하나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관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요 차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관리를 안다 모른다가 출발선에서부터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관리를 아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말씀드리면 홍길동은 정말로 내적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좀 정해져 있어요. 좀 정해져 있다는 게 거의 대부분 전략 매도를 합니다. 이 전략 매도가 근데 스스로 선택을 한 거지만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외통수적
결정이에요. 왜냐면 너무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 이 경험 있는 사람 한번 그 시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전에 또 골이 많이 남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시 떨어지면 또다시 1년이야? 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때도 그런 고민을 했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못 팔아가지고 막 몇 달을 더 가고 못 팔아서 몇 달을 더 갔는데 이때 또 그러면은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야는 좁아지고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은 요 상황에서 고민을 하더라도 이 고민이 도망가야지 요런 고민은 아닐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것이냐 이 정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은 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이러한 그전과 다른 변화들을 감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최선의 선택은 그래서 전략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매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질문의 끝에 가면은 요렇게 나뉘는데 전략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전략 매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전략 매도를 그냥 100이라고 놓게 되면은 전체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안 하거나 여기서 이미 양극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최선의 선택은요. 적당히 매도를 해주는 게 매도를 생략해도 안 됩니다. 근데 적당하게 매도를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매도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비중을 딱 균형점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 때 80%라고 예를 들면은 이 상황에서 비중을 한 50%까지는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 정도 매도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 상황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보합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합 부근. 보합을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수익권도 있었고 아니면 보합으로 6,000원에 다다르는 시간도 있었고 이 캔들 하나가 실제로 하루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고민의 시장은 내 평단 6,000원인데 한 5,750원 올라왔을 때부터 고민은 시작될 거예요. 물려 있던 게 어찌됐든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부터 고민 시작해서 계속 가네? 보합 왔네? 이때도 고민되고 이제 내 계좌에서 이거 플러스로 보였네? 여기서도 계속 고민이 될 겁니다. 뭐 여기쯤이라고 볼게요. 이 평단이 6,000원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단에 가까워지면 계속 고민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언니님 말씀하신 거대로 한 50% 정도까지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더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게 그래 내가 여기 보합 부근에서 50%까지 만들어 놓자 라고 이제 했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럼 여기서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더 팔아볼까 하다 보면 이게 막 더 막 팔려가지고 뭐 전략 매도를 하게 된다던가 뭐 남은 비중이 거의 없게 된다던가 그렇게 돼서 언니님 말씀하신 지금 50% 정도까지 남길 거예요로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또 생기고 이거를 또 방지하고자 그럼 여기서는 한 70%까지 남겨놓을까? 왜냐면 더 올라가면은 다 팔아가지고 50%까지 해지 라고 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정작 70%만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50%까지 남겨놓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해도 어렵죠. 따라하기가 많이 어렵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고 담백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일본 캔들에서 이 정도면은 50%까지 남길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지만 결국엔 이 최종 목적 50% 정도 남기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숫자 80에서 50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 가느냐. 내 평단 6,000원보다 아래서 일단 50%를 만들어 놓고서 더 올라가는 거는 그냥 다 놓쳐? 안 되잖아요. 수익권 보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50% 보합권에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더 팔게 되면 비중 금방 40%, 30%, 20% 이런 식으로 줄어들 텐데. 근데 그 비중 남겨놓고 나면은 이후에 상승하는 파동 하나도 못 잡을 텐데.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뒤에 흐름을 알면은 이 비중을 컨트롤할 때 앞에 흐름에서 이게 연결이 돼요. 내가 이 비중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은 뒤에 상승 파동은 못 잡아. 그럴 거면 전략 매도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여기서 적당히 어느 정도 수익 내고서 전략 매도 하는 게 낫겠죠. 정말로 그런 생각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서 전략 매도를 하는 선택이라면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감정에 쫓겨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던져버리고 이 던져버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보합권 부근에서 보합 매도 부근에서 탈출 목적으로 그냥 다 던져버리거든요. 열심히 물량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물량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갖다 받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게 실력이에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들의 실력을 한 차원 높여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이 보합권에서 50%를 만든 이후에 실제 케이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았을지 좀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들어볼까요? 네. 그럼 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평단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한 80% 정도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고서 이러한 흐름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던 그 일본 캔들에서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저 정도 흐름이면은 비중 50%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80%에서 50%를 만드는 최종 목적, 여기에 대해서 팁을 드릴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딱 말을 이렇게 들으면 80%? 그러면 30% 팔면 되네. 50%. 그러니까 30%? 이 타이밍에서 어디서 기가 막히게 30% 매도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도. 6,000원 되면 딱 팔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 자, 이런 모든 분들께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로 딱 단정 짓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짓수의 옵션을 최대한 넓을수록 좋습니다. 80이라는 숫자가 50이 되는 데까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30% 매도하면 되지. 그거는 정말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80%에서 10%씩 3번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5%씩 6번 매도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면은 5% 매도했다가 만약에 내가 5% 매수했다가 다시 10% 매도했다가 다시 5% 매수했다가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죠. 조합이 점점 복잡해지겠죠. 이러한 파동이 형성이 될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올라갔었을 때 내 보합까지 이 종목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에 여기서 그럼 여기서 빨리빨리 팔고서 매수는 언제 섞을까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이런 파동에서는 매수 안 섞어도 돼요. 매도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여기서 6,000원 정도까지 가는데 80%에서 비중이 정말로 한 70% 정도? 또는 많이 팔아봤자 65% 정도는 솔직히 남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는 마음 먹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10%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50% 만든 상태로 6,000원을 만나는 거겠죠. 이거는 빨라요. 그냥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매도조차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놓은 경우에 저런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으니 언니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네, 이 행동은 그냥 쫓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쫄보 매매가 나오는 대다수의 이유는 앞선 매매에서 자신이 쫓기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필연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차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선 상황에서 자신이 쫓기고 있지 않을 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템포가 조절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제 스타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6,000원 보합 부근에서는 70에서 그냥 60%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는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시점에서 또 매도를 그냥 차분하게 하게 되면은 50% 정도가 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10% 팔았다, 10% 팔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언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큰 힌트가 있는데 정말 조합값은 무궁하다. 정말 많은 경우가 있다. 뭐 팔고 사고 팔고 이래서 10%가 줄여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단순하게 봐도요. 이 동그라미 친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은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무언가 액션이 많이 나올 만한 구간이죠. 네, 가능합니다. 실제 매물 공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서 비중을 컨트롤하고 지켜나가고요. 그리고 이 끝에 가서 50%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내 평단하고의 괴리로 인해서 플러스 평가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불타기, 드리블, 훅, 공격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다음날 상승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상황이 유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공격을 이렇게 가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공격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한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격을 할 줄도 모르고 공격할 상황을 만들 줄도 모르는데 그냥 맨 땅에 백지에서 헤딩, 공격 맞으면은 아싸, 틀리면은 어떡하죠? 이렇게 단조롭게 간다는 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이거 근데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어니스트님 정도 되는 전업 투자자 혹은 프로 정도 돼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좀 시간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말한 거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각자 여건에 맞춰서 이거를 따라 하되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는 타협 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탓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자신의 환경 탓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선택권은, 현실적인 선택권은 뭘까요? 자신의 환경을 개선한다. 자신의 환경을 보조해줄 뒷받침을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면은 공격을 조금 덜 한다. 무리하게 공격 안 한다. 그냥 여기서 차분하게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만 한다. 분할 매도 대응은 어차피 미리 걸어놓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못 봐도 가능하잖아요. 자신이 선택해야죠. 자신의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래 6,000원 정도 평단인데 6,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뭐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에 30% 정도 덜어 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거 들은 거를 다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10%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라도 분할 매도로 걸어 놓을 수 있었겠죠 미리.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천천히 대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여기서 어니님이 여기서 뭔가를 액션을 많이 할 게 있었고 섬세하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또 실현 수익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를 놓쳤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아쉽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부족한 환경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직장인이더라도 어니님이 이럴 때 또 직장인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또 지시를 주거든요.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매매만 그냥 틱틱틱 넣어서 따라가면서 어니님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비중도 맞춰가고 관리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니님은 또 그것도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환경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 놓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뭐 난 하기 싫다 뭐 그 왜 하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기 싫다 그러면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조금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좀 듬성듬성하게라도 관리를 해나갈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환경을 탓하고 환경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어쩔 때 자신이 시간이 나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또 되게 빠르게 행동해요. 자기 환경에 허락하는 그때는 최선을 다하죠. 시장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럴 때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 시장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쵸. 자신의 휴게 시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환경을 개선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뭐 그냥 자기 발등 찍는 그런 결과를 대부분 낳습니다. 뇌동으로 이어지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시장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끝없는 욕심 중에 하나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럼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50% 해서 뭐 남짓 남겨놨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쭉 뒤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50% 남은 걸 가지고 또 그냥 우리 어니스님이 그동안 알려주신 그런 방식대로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왜냐면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아까 차트상으로. 그러면 또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아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물량을 줄여가면서 계속 팔 수도 있었을 거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때 계속 그냥 팔면서 50%였던 걸 40%, 3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전량 매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여기서 50%딱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원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단조로운 방법이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 수익권이니까.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가격 관점을 버릴 것, 두 번째는 균형감을 갖추고 있을 것. 이 두 개가 되면은 이 위에서 수익권일 때는 이제는 제가 항상 말하는 파동을 보면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중 컨트롤 하면서 이 파동을 타면서 사고 팔고 이러한 매매를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하실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50% 남겼잖아요. 예, 여기까지 했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했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면은 그러는 동안에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막 늘려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50%보다 넘어갈 때도 있겠죠. 근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무한적으로 50%에서 갑자기 100% 된다. 이렇게 넘기진 않고요.
균형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내가 50%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50%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넘어가더라도 적정 수준으로만 넘어가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50%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저는 한 60에서 뭐 65% 미만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 또 팔고 그러면서 남길 것 같아요. 줄어들더라도 한 40% 이상은 남겨가면서 비중을 일단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6,000원에서 50%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균형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50%를 넘기면 안 돼. 여기 내려가야지 50% 이상을 채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길게 보면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겠지만, 언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50, 60, 70, 뭐 40, 3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면서 기준 비중 50%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과 답변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적당히 분할 매도하면서 팔면은 수익은 내잖아요. 근데 아쉽잖아요, 항상.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거는 물량을 50 꼭 밑으로 가져가야 하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다. 공격을 비중을 실어가면서도 이런 데서도 공격을 해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만족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핵심은 불타기 매수를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막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특히나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대충 물 탔는데 평단까지 왔네,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겪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력의 문제 같거든요. 요 부분 어딘가부터 이렇게 보합권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진짜 실력의 문제이거든요. 이걸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100% 몰빵 때려놨으면, 아니면 여기 물 타갖고 무조건 안 팔았으면 여기서 수익 더 많이 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의 못 하겠죠, 제 얘기. 근데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상황 한 2개 맞는 동안에 올라가는 척 하면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한 30개, 40개 맞으면서 주식이 망가지는 거라서,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실력인데 그거를 본인이 아예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많이 영감을 받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뭐 수고를 했다 이런 거 떠나서 이 안에서 오늘 정말 많이 보석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매매를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전적인 얘기들도 좀 시간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부분이 건드려졌는데, 여전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영상들 꾸준히 보시면서 채워 나가시는 것도 좋고,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채워놨어요. 언니님이 실전 매매하는 거에도 오늘 얘기랑 좀 접목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말고도 클럽 얘기도 중간중간 했는데, 여기 오시면은 언니님이 이런 상황들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매매를 따라해 보면서, 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내고 조금 더 한 차원 진보된 주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든 초보든 주부든 뭐 개인 여건이 어떻든 간에. 왜냐면 그 부족한 실력과 경험과 환경을 저희 쪽에서 채워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주식 배워가고 해나가고 싶으면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 보시고 클럽 가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